굉장히 전문적이신 것 같아요. 제가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어쨌거나 꽝. 결론은 꽝이라는데 어쨌든 꽝인데 비었으면 좋겠네. 비었으면 좋겠네.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째 자리에 다시 한번 뵀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선생님 한번 여쭤보면은 화성시 양놀이에서 네. 계셔서 네. 양놀이님, 네. 양놀이님이시고 이제 발음도 좋죠, 양놀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국항에서 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여 번, 거의 50번 가까이 네. 낚싯배를 타시고 선상 낚시를 하셨고, 네. 이제 광어 다운샷하고 쭈꾸미도 하시지만 광어 다운샷 쪽에 이제 바다 자라님의 평가에 의하면 전국항 쪽에서는 이제 고수 중에 한 분이다. 좀 지난번에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같이 가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그쵸.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고수는 뭐 전설로만 전해드렸는데 옆에서 딱 보니까 그냥 아니 무슨 고수가 후킹을 이렇게 툭툭 왜 제가 생각하는 고수는 많이 다룬 사람이 고수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장비고 뭐고 일단 떠나서 많이 네. 다룬 사람이 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고수 풍문으로 들으셨을 네, 풍문으로만 들었어요. 풍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낚시를 많이 하시고. 아니, 쭈꾸미 많이 갑오징어는 같이 가봤는데 그때 네. 보니까 쭈꾸미 갑오징어는 또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선장님들이 이제 광어는 잘하신다고 해가 제가 나가 보니까 그냥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작년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예. 제가 광어를 못 쳤어요. 왜 못 쳤냐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요. 20 이상 잡았어요, 이수줄을요. 네. 그 다음부터는 쉬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잡히니까. 대박이네요. 1시간 반 만에 한 25마리 잡은 것 같더라고요. 1시간 반만. 다 5자, 6자, 7자 정도는 아닌데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배 안에서 17분이 거의 1인당 한 6마리, 7마리씩.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운이 좋았었죠. 거기 그렇지. 네. 운이지. 근데 광어는 진짜 또 운빨 아닌가 이게요?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상 낚시 한 10여 10년 가까이 해오신 거고. 네. 그렇죠? 예, 요즘에 거의 전국항을 이용하시고 광어 다운샷하고 쭈꾸미. 그리고 바다자라님은 좀 더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참돔 참돔 같은 건 아니고 네, 주로 수도권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네. 좌대도 가끔 좌대도 가시고. 네. 광어 다운샷, 좌대, 농어 외수질, 쭈갑 이렇게. 쭈갑. 이런 코스로. 네. 하고 또 역시 주로 전국항. 네. 특히 왕선장호를 많이 이용하시고. 왕선장어하고 입질대받고. 입질대받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낚시를 대개 그것도 10년 가까이 하시는. 선상 낚시만 이쪽 전국항에서만 한 8년. 다른 데 안 돌아보고. 8년 정도. 오로지 전국항만. 예. 그렇게 하고 최 프로님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또 닉네임 마이클 님. 예. 마이클 님으로 하면 마이클 님께서는 원래 이제 베스 프로를 꽤 오랫동안 하셨고, 그다음에 그죠. 베스 프로를 꽤 오랫동안 하셨고 KSA에서 이제 성적도 좋으셨고 그쪽에 이제 프로들도 다양하게 하시고 특히 이제 베스 전용 보트 같은 거에 이제 좀 전문적으로 수리라든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역할을 해오셨잖아요. 그거 하시다가 이제 바다 쪽에 지금 배를 구입하셔가지고 전국항에 계류시키면서 낚시를 하신 지가 이제 어느 정도 되신 거죠? 지금 한 6년 됐습니다. 6년요? 네. 그러니까 개인 레저 보트를 구매해가지고 네. 그쪽 계류시키면서 하신 게 6년 정도 되셨고, 그리고 이제 낚시는 굉장히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네, 낚시는 그전 배 가지고 있기 전부터도 계속 했으니까요. 바다 주변. 네. 그러니까 직업 낚시죠. 제주도 가가 참돔 그러니까. 빠가떡 잡아가 자랑하고 거의 광어 이불 잡아가 자랑하고. 그러니까 이 루어 낚시 쪽에서는 거의 안 하시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죠? 네, 될 수 있으면 낚시는 다 하려고 그래요. 네, 낚시는 거의 다 하시고 개인 보트를 가지고 이제 운영하시니까 시즌에는 거의 매주 네, 거의 매주 나가 있습니다. 전국항에. 네, 시간만 되면. 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매주 나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국항에서 좀 자주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좀 잘하시는 분들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전국항 입낚시라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조항이나 정보도 알려드리고 또 직접 낚시 가서 촬영한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거고요. 먼저 이제 낚시 한 번씩 다녀오시기로 하셨잖아요. 시즌이 빠르네. 시즌이 빨라. 어쨌든 말씀들 한번 두 분 말씀. 시즌이 빠른 대신에 제가 그 일요일 날도 저번 주 일요일 며칠 안 됐죠 일요일 날이요. 근데 그날도 어느 분이 앞에서 7자를 잡았는데 왕 사장님이 딱 가져오시면서 이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딱 보여주는데 와 욕심은 나더라고 진짜. 이게 광어가 진짜 광어같이 생긴 광어가 진짜. 오늘도 너무 이제 좋았습니다 진짜. 이 촬영이 아니라 오늘 낚시를 갔어야 되는데 장모님이 오늘은 낚시 안 가냐 그래가지고 할 일 없으면 낚시나 다녀봐라 그랬는데 기상을 보니까 해도 안 뜨고 이제 물도 500물 때니까 약하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선장님도 전화해보니까 끊으라고 히트했다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아 오늘 통화를 하시면서. 네. 이게 우리나라 일기예보가요 좀 더 이게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기예보 그런 게 없는지 저는 그런 것도 좀 어플들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어플들은 있지 근데 잘 안 맞아서 그렇지. 어플들은 많아. 어? 물대 어플, 기상 어플, 어플들은 분명히 많아. 해 안 나고 기상 안 좋고 했는데 다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일기예보가 안 맞다는 얘긴데 뭐 항상 사람들이 뭐 구라청 얘기하는데 근데 뭐 형은 뭐 기상이나 물대 보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 저는 네 지금까지 그렇게 안 보고 다녔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일단 무식한 게 좋은 거가 아닌가 싶어서 그냥 무식하게 다녔습니다. 이번 주 물때가 좋으니까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지금 출조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네, 비 왔으면 좋겠네. 이번 주 비 왔으면 좋겠어. 비 와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바람 물때가 불어가 좋으니까요. 뒤집어졌으면 좋겠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양노리님도 이번 주 저는 5월 5일 날. 5월 5일 날. 네, 꽉 맞아라. 출전합니다. 꽉 맞아라. 저는 5일 4일 날 출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저 잡아놓을 테니까요. 뒤에 설거지 하시면 됩니다. 색깔 좀 알려주세요. 색깔 좀. 네. 색깔은 이제 안 먹는 색깔이잖아. 이제 어? 생뚱맞은 색깔. 제가 오늘도 왕사님한테 좀 물어보려다가 색깔이 뭘 먹었는가. 근데 색깔도 주요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오늘 나갔지도 버클리 웜을 좀 샀어요. 물 안 갈 때 뭐 좋다고 그러던데. 보니까 원래 액션은 저게 잘 나오더라고. 원래 그 광고 할 때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좋은데 이제 판단은 소비자가 판단하는 거 아닌가 그게요. 근데 보니까 액션이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저기 하면은 그 웜으로 광어를 잡는 게 아니라 그 웜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낚시는. 네, 형 같은 사람은 이제 후킹이 잘 되지. 역시 못 잡으면 말이 많은 것 같아. 근데 오래 못 잡았어요. 원래 저희 같은 업자들은 원래 이제 사람을 먼저 낚아야죠. 제가 보면 다. 그쵸. 예, 광고도 잘하고 실제 품질도 좋게 만들어야 되고. 똑같이 근데 형 자꾸 꽝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 나하고 같이 나간 날 잡은 거 아니잖아. 형은 입질을 받았고 나는 입질을 못 받았는데 입질을 받고서 후킹 이게 뭐야 10cm만 되니까 그게 처박다 빠지지. 낚싯대가 제가 그 경지대를 저는 워낙 선호를 하니까요. 근데 연질대를 한번 써보려고 가져썼는데 연질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약간 연질이다 보니까. 근데 그날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배 앞머리에서 그분이 숏바이트가 나가셔서 광어가 떨궈져 나가오면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그게요. 왔는데 제가 후킹을 좀 했어야 되는데 워낙 후킹도 안 하는 성격이라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걸 보고 느꼈는데 원래 광어 낚시를 가면 이제 초보 옆에 서라고 하고 쭈꾸미 낚시를 가면 이제 고수 옆에 서라고 하잖아요. 뭐 초보가 이제 숏바이트에다가 빵 때린 거를 놓치면 숏바이트 내면 일로 들어오니까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이 형님 옆에만 서야겠다. 그걸 다시 한번 결심을 한 거지 이제. 아니 후킹을 보니까 후킹 이렇게 내가. 그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렇다니까 그게. 아니 계속 적응 안 해도 돼. 그냥. 이게 웜이 색깔이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 설명해 드리면은 웜이 색깔이 여러 가지잖아요. 주로 봄철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어필 컬러. 어필 컬러들. 어필 컬러들. 그다음에 이런 컬러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물 속에서 그 색깔을 물에 반사시켜서 좀 웜이 크게 보여요. 일반적인 웜보다 크게 보여서 산란을 하러 들어온 광어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죠. 먹이고기로도 보이지만은 네. 산란하러 들어온 그 영역에 낯선 큰 이렇게 그쵸. 물체가 들어갔을 때 순간적으로 거기 입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봄철에는 빨간색이나 아니면은 분홍색 이런 웜이 잘 먹으니까
지금철에는 이런 웜을 좀 원필 카라를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아주 맑으면은 내추럴 카라를 쓰시고. 그렇죠. 네. 그 웜은 옆에 잡은 사람 거 그렇죠. 따라하는 게 가장 그게 빠르죠. 중요해요. 네. 맞아요. 저도 그거는 그래서 확실히. 지난번에 내가 꽝친 게 다른 사람도 잡은 화이트 계열로 잡았는데 저는 화이트 계열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갔지. 그런데 입질 한번 못 받았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 이제 멀었어. 그래서 스킨 이렇게 했어? 다녀오시고 이제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날씨 얘기하시고 뭐 이제 막 허챔질 됐다 얘기하시고 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둘 다 꽝이죠. 꽝인 걸로 아니, 꽝 한 마리 밀밥- 잡으시지 그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잡은 거니까. 두번 출전을 하신 거구나. 네. 양놀이님은. 네, 네. 아 동반 출전을 한 번 하셨는데 그때는 꽝이고요. 꽝이고. 네. 그 다음날 출조해서 35? 탈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탈광. 앞면 배하고 등하고 색깔이 똑같아. 까만색. 아, 일명 뭐 탈광이라 하지만 탈색한 광어 아니면 탈출한 광어. 그래서 선장님이 이제 사진을 딱 찍자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하얀색 배가 나오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좀 창피하니까 약간 돌려 찍었죠 다시. 그러니까 선장님이 그러더라고 강사님이. 아 역시 박사장님이 사진 찍을 줄 아시네요. 그 어쨌든 약간 시즌이 좀 이른 느낌? 오늘 통화한 걸로 봐서는 이제 지금 현재까지 뭐 7마리, 8마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이 물이 500물대다 보니까 광어는 보통 물이 가는 게 한 1너트? 1.2너트 요 정도는 가는 게 이제 좋은데 물이 안 가는 거에 비해서 이제 활성도도 괜찮은 걸로 봐서 물이 살아나면 이제 좀 조항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오늘이 4월 30날인데 물이 두 물이요. 두 물인데 500물대. 쪽사리에 이제 두 물이니까 물이 상당히 약하죠. 배살이 두 물이면 양놀이님 가시는 5일날입니다. 대박이나요. 네, 대박입니다. 살도 대박입니다. 예. 그 전날 제가 볼 때 대박 치고요. 그럼요. 기도해야지. 이쪽만 쪽방이에요, 좀요. 3일날 뭐 예약이 돼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럼 가시는 거네요. 집에 아니, 있어요. 아니, 장모님이 이제 애 봐주시는 장모님 시골 가신다고 하는데 낚시 오래 가려면 오래 다니냐는 말 잘 들어야지. 아, 바다사라님이 이제 장모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시고 낚시가 생계형 낚시예요. 생계형 낚시. 가라고. 장모님이 이제 생선 없으면 장모님 식사를 못 드시니까. 가시라면 가야 되고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고 그럼 아까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챔질 그 다음에 이제 낚싯대 휨새 나 이제 빳빳한 정도 이런 얘기 나왔는데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떠세요? 저는 광어 때는 네. 중경질 정도? 중경질, 예, 그리고 패스트 액션 베스트 액션. 선호를 합니다. 쭈꾸미 갑오징어도 마찬가지고요. 좀 가벼운 연질 로드보다는 좀 중경질성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광어는 이제 좀 연질보다는 중경질을 좋아하는 게 이제 후킹을 해서 바늘 박아줘야 되는데 감도 느끼기도 더 좋고 이제 광어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대강어 시즌 이쪽 다니면 뽕돌 호수가 이제 보통 30, 40 뭐 요 정도 바람 좀 불면 쓰고 물이 세거나 바람이 좀 강하면 50호까지 써야 되는데 연질 로드 갖다가 이제 저기 하면은 바닥을 찍어가면서 왜 로드가 이제 연질이면 이렇게 휘잖아요. 예. 휘다가 바닥을 질질질질 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낚싯대가 못 견디니까 이렇게 딱 한번 퐁 이런 게 싫고 그냥 딱딱딱딱 찍고 가려면 이제 저는 중경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런 이유로 예. 이제 후킹도 있고 50호까지 달아야 되는데 이제 예, 너무 대가 바닥. 휘면 네, 저 액션 주의가 그런 애매하니까 그런 이유로. 양념 같은 아무래도. 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옥항이 물이 따는 데에 비하면 오천항이나 밑에 지방에 비하면 정옥항이 물이 많이 세다 그러더라고요. 저거 자체가 한 1m 정도가 높죠. 그게 저 지역 아래쪽에 특성상 비해서 그런 물이 이제 들어오는 게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거니까 조수간만이. 조수간만이 이제 만조 기준으로 봤을 때 밑에 쪽이 7m 살이면 이쪽은 똑같은 물대라도 인천 8m, 9m. 8m 살이 뭐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연질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경질을 써보니까 경질이 그 물 속도에 웬만큼 맞아 떨어지더라고. 바다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연질은 하다 보면 이게 가다가 진짜 어디서 뻥 뛰어가지고서 이게 뭐죠? 이게 뛰어올랐다 내려앉는다 해야 되나요? 봉돌이? 그런 느낌이 너무 싫은 거더라고 저는. 그래서 경질을 쓰다 보니까 이게 잘 끌려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지역에 오시는 분들, 5천원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뽕돌이 보통 30%, 20% 쓰신대요. 미색지방은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왜 뽕돌을 40%를 써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이제 알아보니까 나중에 이제 바다장한테 물어봤죠. 지역 특성상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시즌에 이제 대강어 낚시는 이제 여름철 여바닥 낚시처럼 포인트 낚시가 포인트에다 여바닥에 딱딱 대가지고 올라붙는 자리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산란하러 이제 광어들이 이제 사리때 들어와서 퍼져가지고 산란하려고 이제 모래나 이제 뻘지형에 숨어 있는데 거기를 이제 어디를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선장님들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뭐 그 넓은 뻘바닥에서 여기가 포인트다 요런 게 아니고 이제 험프 지역이나 드로프 브레이크 라인을 이렇게 타갖고 가면서 흘러가면서 있을 만한 자리에서 적당히 흘리다 보니까 쭈꾸미 갑오징어 낚시처럼 타이트하게 줄을 잡질 않거든요. 타이트하게 줄을 잡으면 그 범위 자체가 탐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흘러가면서 포인트를 이제 찾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이트하게 줄을 안 잡으니까 뽕돌 자체가 흐르는 낚시니까 조금 무거워야 이제 바닥 짚기도 쉬울 거고 옆 사람하고 줄 걸림도 적을 거고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굉장히 은근히 전문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로만 그래요 말로만. 어쨌거나 꽝. 결론은 꽝이라는 제가 거. 어쨌든 꽝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게 지역 특성상 그걸 생각해서 오셔서 낚시를 하시면 좀 더 유리하게 더 하지 않을까. 너무 무턱대고 5천원처럼 뭐 25, 25, 30% 정도 쓰는 것보다는 오셔서 정오과 오셨으니까 지역이 일단 틀리니까 뭐 지역 틀리면 이제 가셔서 현지인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항상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나갔을 때도 물이 이제 조류는 그 입하도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제보도가 있으면 이쪽 산란터에서 대강어 산란터라는 데서 흐르면 날물을 받으면 배가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조류는 좀 가는데 조류도 약하죠. 근데 서풍이 세게 불어버리니까 배가 그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인트 탐색이 안 되니까 선장님들이 배를 조금씩 왕 선장님 같은 경우에 조금씩 밀어서 포인트 탐색을 하면 한두 마리씩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밑에 쪽하고는 지금 대강어 낚시는 좀 패턴이 좀 다른 낚시라는 거. 그거를 좀 그거만 좀 익숙하게 좀 알면 좋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5천원이신 분들은 오셔서 잘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모르고 왔는데 잡았어. 아니 분명히 낚싯대를 잡고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딱 바닥을 이제 찍어보면 여기 모래다, 뻘이다, 뭐 험프 올라간다, 브레이크 라인이다, 드롭오프다, 꺼진다 이거 느끼면서 험프 딱 올라갈 때 기대를 하고 이제 하는데 안 나오네요. 이게 뭐 한 6, 70번 정도 집중만 한 것 같아요. 집중과 포기를 이제 반복하다가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와서. 어렵네요, 참. 시즌 초반이니까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광어 낚시가 이제 저는 우럭 낚시도 해봤는데 우럭 낚시는 되게 액션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액션 움직임도 좀 좋고 그러니까 동적인 운동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광어는 정적인 거예요. 바닥을 계속 읽으면서 쭉 거의 액션이 거의 그러니까 이 판에서는 액션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쭉 오니까 어제 일요일 날도 거의 그 아시는 분이 좀 같이 타셨는데 그분은 우럭을 좀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다고 낚시가 이런 어려운 낚시를 어떻게 하시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워낙 이렇게 많이 하다 보는데 낚시는 고기가 안 나오면 어려운 거야. 낚시는 고기가 안 나오면 고기 잘 나오면 이렇게 재밌는 게 없는 거야. 고기는 안 나왔는데 워낙 가만히 있다 보니까 완전 조민이 쑤신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그럼 액션을 주시라고 해. 어떻게 하는데. 저 우럭에 비해서 약간 좀 단조로운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렇죠. 집중해야 돼요. 네. 우럭은 계속 우럭은 배지를 해줘야 우럭은 되는데 이제 지형 자체가 락지형이나 이제 어초나 그렇죠. 침선을 타니까 이제 줄걸림이나 이거 긴장 이제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채비 높이를 맞춰줘야 돼. 긴장감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달달달달 끌고 다녀야 되니까 긴장도 좀 떨어지고. 그날 일요일 날도 전곡항에서 우럭 낚시 나간 배들은 꽤 많은 수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우럭하고 놀래미를. 근데 이제 광어 낚시 간 사람들은 몇 마리 못 잡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럭이 원래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죠. 네. 우럭 훨씬 놀래미 빠르죠. 네. 한두 달 뭐. 놀래미도 뭐 말로는 낚시꾼들은 항상 거짓말을 많이 하시니까 네.
50. 놀래미가 한 40, 50대인데요. 5자. 이거 도대체 믿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그게 있죠, 모르겠지만. 이게. 아 근데 내가 그 형 사진 찍은 거 보니까 형도 광어 5자 잡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3자야. 형도 과장이 심한 거야. 요만한 거 어떻게 이만해줘? 정확하게 쓰는 걸로. 그래도 잡았잖아. 항상 잡은 게 중요한 그럼 거야. 같이 가서 입질해서 형은 놓쳤잖아. 어? 그러면은- 어떻게 후킹을 이렇게 해? 어떻게 해? 이제 다 됐네요. 5월 12일 날 또 만나니까. 정확하게. 네, 5월 12일 날 또 만나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진정한 또 승부를 또 해야죠. 뭐. 아니 진정한 진정한 승부는 챙길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난 삼촌들이 4분 계시잖아. 그분들을 다 챙겨가면서 그 핸디를 줘야지 나한테. 이게 배를 자주 타다 보면 만나시는 분은 또 만나고 또 만나고 하는데 그날 일요일 날도 산타크로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여기 삼성 반도체 계시는 분. 네. 네, 채프로님과 채프로님. 직장 동료였잖아요. 네. 아, 그분이 이제 폴링바이트를 받으신 건데 배 왕선장님이 이제 배를 딱 가서 배를 대놓고 나자마자 산타크로스님이 내렸어요. 내렸는데 바로 물었어요. 바로요. 생각도 안 하는 네.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 시즌에 뭐 낚시 고수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 시즌에 보면 폴링에 또 받아먹는 것들이 사이즈가 좋아요. 네, 좋아요. 사이즈가 좋다 보니까 바닥을 내릴 때 일정 부분 서밍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가고 쭉 내려가는데 와서 그냥 똥 때려버리면 이제 후킹이나 이런 게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서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 들어봤는데요. 내려가는데 똥 쳤대. 똥. 그러면은 이게 당황이 되더라고요. 네. 폴링에 받아먹으면 그러면서 3번, 4번을 감았어요. 그거 제가 봤거든요, 낙대를요. 낙대가 이게 척 팅 그러더라고요. 아, 그 빠져버렸어요. 어디서 본 장면이네? 누구랑 같이 가서 본 장면이네? 빠졌어요? 네, 빠졌어요. 충 표? 네. 선장님, 왕선장님이 그 산타프로님 목소리 좀 크시거든요. 네. 히트 했는데 띵띵띵띵 날아가니까 왕선장님이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안 와요. 못 잡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형이 못 그날은 잡았구나? 꽝이에요. 그래서 형이 그날 꽉 찼구나? 꽝 찼어요. 아니 그러면 서밍을 해서 폴링바이트를 그 후킹을 할 수 있는 약간 여유가, 그러니까 수심에서 약간 한 뭐 2, 3m 전부터 네. 라든지 뭐 네. 거의 다 됐을 때 네. 천천히 하면서 혹시 받아먹는 입질에 그러니까 그냥 썸바를 눌러서 줄이 10줄 뭐 생기면서 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찍을 때쯤에서 서밍을 걸어주면은 줄이 편하게 내려가거든요. 야. 그럴 때 입질이 들어오면은 잡고. 스푼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후킹을 히트를 내기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고기를 히트실 확률이 좀 많죠. 원래 이게 그 광어라는 게 사실 좀 위에 있는 미끼를 보는 폴링 액션을 네, 좋아해요. 그래서 딱 떨어질 때 45도 올라와서 바로 방향으로 보니까. 눈을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폴링 되는 네. 액션에. 네. 완전히 그거는 뭐 진짜 뭐 좋은 거네요. 내리면서 바로. 당황스러울 때 당황스러워. 생각을 안 하고 좋지만 있다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순간 제가 당황 많이 할 것 같아요. 폴링을 좀 받아봤거든요. 네. 3-4번 받아봤는데 폴링에 받아먹으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첫 챕이 내리면서 폴링에 받아먹으면 순간 당황돼요 진짜. 생각지도 이제 않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까는 거하고 네.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똥 때리면 좀 당황되더라고요. 당황스럽죠. 근데 저는 작년에 이제 점심을 먹고 배에서 왕사장님이랑 식사를 막 하시고 있었는데 가서 제가 이제 낚싯대를 내리고 나서 거기에 좀 뻘바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내렸는데 이렇게 뽕들이 박히잖아요. 이게 뻘 바닥에 뽕 박히길래 뺐어요. 뺐는데 땅 때리지. 빼면서 뭐가 땅 때린 거예요. 저렇게 땅 때리는 게 이게 땅 때리는 거구나. 거의 7자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을 보니까요. 내리면은 웜이 이렇게 바늘에서 이렇게 세워서 내려가잖아요. 쭉 해서 뽕돌이 땅 떨어지면은 웜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람새 깨져요. 이렇게 내려다가 네. 딱 깨질 때 그때 광어가 소살같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천천히 오는 게 아니라 입질이 굉장히 빨라요. 네, 중앙에서 빨리 왔었어요. 그냥 한 방에 탁 때리고 그때 네. 입질이 땅 하고 들어오는 게 그때 들어오는 거니까. 강어가 점프를 잘해. 네. 강어 영상을 보면 밑에 이렇게 있다가 은신하고 있다가 그냥 점프 뛰면서 순간 거의 점프 치니까 메다급 이상 뛴다고. 이게 사람도 이렇게 있다 뛰잖아. 그러면 광어도 이렇게 뛰다 보면 얘 체중이 실리잖아. 그러면 체중이 실린데 이거 갖다 웜을 까니까 이것 때문에 체중이 그렇죠. 실리게 땅 때리는 게 아닌가. 아.
그래서 그 입질이 굉장히 세게 오죠. 그래서 입질이 세게 왔을 때 까면 제대로 까는 거고 그렇죠. 그 떨어지면서 바닥 꼬리 튀는 느낌 한번 나면 후킹 타이밍이 조금 늦은 거고. 땅 했을 때 바로 까야 되는데 땅 사람들이 가도 땅 하면은 내렸는데 바로 땅 하니까 순간적으로 입질이구나 하고 그때 채면은 늦죠. 좀 설걸림이 아예 삼키면 괜찮은데 아예 삼키면 괜찮은데 일종의 그 베스 낚시에서 말하는 리액션 바이트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리액션 바이트에 무는 거니까 네. 바로 흑셋을 하면 갑자기 웜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광어는 별로 먹고 싶은 생각이나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가만히 있다 뭐가 팽 도니까 네, 바로 자기도 때리는 모르게 거예요. 네. 때렸는데 아까 바다사장님 말씀처럼 그게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나름대로 덮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덮치면서 이게 근데 충격이 딱 오는구나. 그렇게 입질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격하는 애들은 씨알이 다 되게 크더라고요. 네. 한 방에 그냥 딱 먹으려고 노력이 많이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은 팔자를 못 걸어봤어요. 7자는 꽤 해봤는데 팔자를 못 걸어보고 그 전에 이제 3년 전에는 이제 팔자도 몇 마리 해보고 했는데 물이 죽었을 때 무는 것들하고 폴링에 무는 것들이 좀 사이즈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물이 약한 때 뭐 이런 때하고 이유가 뭐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뭐 큰 아무래도 애들은- 광어 마음이겠죠. 근데 뭐. 광어 마음도 있는데 아무래도 좀 큰 사이즈들은 사냥을 할 때도 체력을 많이 뭐 이렇게 쫓아가면서 문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딱 은신에 있다가 왔을 때 한 방에 물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물이 안 갈 때나 이렇게 폴링할 때 순간적인 움직임에 달라드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이 가서 배가 흐른 상태에서 가다 보면은 큰 애들이 가기 전에 작은 애들이 먼저 가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죠. 그러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냥하는 네. 거네요, 약간. 네, 큰 애들이. 덩치도 크고 하니까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면서 약간 매복이나 그렇죠. 네. 노련한 뭐 사자 무리처럼 쓸데없이 그냥 안 쫓아다니고. 몇 마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큰 거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든 낚시인 것 같아요. 진짜 대광어 시즌은 배에서 17명이 타지만 막상 잡으신 분들은 한 4분, 5분? 그 낚시 입항을 딱 하면요. 표정들이 상대적이죠. 하나씩 물도 있고. 네, 그냥 진짜 표정이 얼굴 상대적으로 보면 됐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고 상당히 따분한 낚시인데 딱 그거 하는 것 같아요. 기록어. 내 인생의 기록어. 제 기록어는 이제 농어는 96이고 이제 광어는 이제 88인데 기록어 이제 갱신을 해가 제가 88까지 잡고 내년에 기록은 9자다. 근데 작년에도 이제 78까지밖에 마리수로는 대강어 시즌 나가 배에서 한 30마리 나왔는데 제가 한 7, 8마리에서 한 10마리까지 이제 잡아보긴 했는데 사이즈가 좀 안 따라주더라고요. 이게 또 대강어 시즌에는 이게 또 복불복이라. 그래서 또 선단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80 이상 잡으면 태클박스. 네, 태클박스. 네, 왕 선장님이나 입질대박고 뭐 다 하죠. 하여튼 그 오늘 보니까 아니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 많이 배웠습니다. 그 보니까 0.1%만 참고하세요. 저희 초보라. 0.1%만. 저도 뭐 한 15년 동안 업자였기 때문에 잘 스스로 필터링해서 제가 보기에도 제가 잘 들을 것만 이게 세상에 고수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보다. 숨은 고수 많죠. 배 타보면 별로 아닌 것 같은데도 하시는 거 보면 야 진짜 잘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이런 이야기들 우리도 사실 뭐 겸손한 모드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 해보신 분들이지만은 겸손한 모드 또 나중에 뭐 이게 활성화되면은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뭐 댓글로 또 본인들 의견 더 첨가해가지고 어떤 그런 약간 낚시의 이게 경험적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의 데이터들이 쌓여서 약간 일종의 학회처럼 우리가 사실은 이런 조그만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이게 눈사람을 만들듯이 살에 계속 붙여서 이런 전곡항 그 광어 배낚시, 선상낚시, 대광어 다운샷이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우리 채널에서 또 같이 성장해 나가는 것도 좀 의미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진짜 그 처음 듣는 저는 개념인데 땅, 빵. 그렇게 표현이 많죠. 땅인데 이제 서밍,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폴링 액션에 이제 노릴 수 있다는 거 서밍, 그다음에 이제 광어의 점프력,
그런 뭐 재밌는 단어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뭐 또 낚시를 가신다니까 뭐 언젠가는 또 이제 또 잡으셨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그 언젠가니 언젠가 나중에 영상 뭐 이렇게 가져오시면은 이렇게 하실 때 노트북에다가 영상 보면서 그때는 뭐 어떻게 입질이 들어가고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고요. 땅. 네. 땅. 근데 보통 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그 낚시를 가보면 저는 이제 브레이크 라인이나 이제 험프를 넘어갈 때 좀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채비를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하는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땅에 입질을 받아서 잡은 거는 한 마리 정도밖에 70g짜리 이게 물이 이제 안 가고 그러는 상태에서 이게 쭈꾸미 물은 것처럼 끈적끈적 이게 뭐야 하고 까보면 이제 광어가 나오고 좀 물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그날 저기 했을 때 78짜리가 저한테는 이제 작년에 기록어였는데 사이즈 운이 없어서 그날에 8마리를 잡았어요. 8마리를 잡았는데 그것도 출조하고 나서 밥 먹 12시까지만 8마리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땅 때린 건 78짜리 하나고 가만히 물고 있는 거 거의 그렇게 나오고 어쩔 때는 입질이 예민할 때는 그냥 틱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와서. 그렇죠. 아무튼 오늘 뭐 그런 또 재밌는 키워드들 같이 배워봤고, 아무튼 뭐 또 세 분 낚시 잘 다녀오세요. 예. 다음 주나 뭐 또 다다음 주에 아 다행이다. 다음 주에 나는 안 잡혀있어.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뭐 전국항 입질대 받거나 아니면 왕산장 네이버에 다 카페에 다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선장님이 다 조항을 올려주니까 저도 사진이 올라가 있거든요. 보시면 되고. 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배하고 등하고 똑같은 거? 그래도 광어입니다. 그래. 올해는 진짜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